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서 고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꼭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우리 시장 흔들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감과는 달리 이 메모리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양시장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대 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속 게임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 구간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이겠죠. 여기에 시장은 좀 더 주목하는 움직임인데요. 자, 이런 이슈들과 보고서 발표를 더 주목해 보시면서 그래도 걱정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기운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는요, 너튜브 또는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투자 올림픽, 그러면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료에 근거한 뚝심 전략과 오늘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또 증시들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설위원님, 이번 주 있잖아요. 진짜 좀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오늘 한 주가 한 달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자,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또 어떻게 보셨을지 이번 주도 한번 느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미국 시장도 급락 이후에 또 장대 양봉으로 세웠고요.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한 분도 계실 텐데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어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전에도 보시면 장대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제가 어디서 제가 지지를 받는지를 안내를 드렸는데 그것은 30분, 60분봉, 이 분봉에서의 지지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수를 했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고 또 이것은 선물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왔죠.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2조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오늘은 1조 이상의 선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고 이제 주봉에서의 구름청 상단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근데 주봉을 봤으면 이제 월봉을 봐야 되는데요. 월봉에서는 20월선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의 소폭 하락에 비해서 우리 증시의 상승이 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바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 돌파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코스피가 이전에 2,500선을 한번 넘어섰죠. 작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2,500선을 아직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계속 깔딱고기예요. 2,500을 가느냐 못 가느냐 깔딱깔딱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2493 그리고 엊그제는 2497 2,500선에 다가온 상황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분봉상에서의 변화, 30분봉에서의 지지 포인트 바로 이 자리를 안내드렸죠.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으니 일봉상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어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60분봉상에서의 지지 포인트 똑같습니다. 60분봉에도 바로 제가 안내드렸던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602평선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있어서 반등,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추세를 그어보면요. 추세선을 넘어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보게 되면 추세선을 좀 넘어선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거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를 쭉 그어보면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선옵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추세를 쭉 그어보면요. 위에서부터 쭉 그어보면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선물 옵션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좀 다르죠. 코스피 차트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지만 선물 옵션 차트는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 걸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혹시라도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아직도 허리띠를 풀 때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의 하락을 극복하는 상승이 나왔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바늘락이 떨어지는 하락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주어져서 즐겁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선물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격인 삼성전자의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주봉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60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죠. 오늘 상승을 주도했고 무려 4%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갈 수 있는 주봉 구름층 상단이 보이죠? 여기 저항대. 근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세히. 월봉상에서 자세히 보면은 바로 여기 20월선에 딱 걸쳐 있어요. 20개월 주가의 평균이죠. 20월선. 그러니까 20월선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상에서 20개월 주가의 평균이 바로 그 자리에 걸쳐 있고 그리고 이 20월선이 어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로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월선 위에 안착하느냐. 60주선은 안착을 했습니다만 60주선 위에는 안착했지만 이 20월선이라는 거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65,000원 위에 계속 머물러야지 머무르지 않고 다시 또 하향을 하게 되면 전체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목금에.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러나 이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구름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층 안에 있고 이 구름층 안에 있는 차트가 이제 구름층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방 쪽이 아니라 상방 쪽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 이 크로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표 볼 때 삼성전자랑 같이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요. 21선 터치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흐름이 더 또 어떻게 나올지 이 점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해설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얼마나 올라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또 미코라는 종목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79.03% 수익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67%대, 그린 케미칼은 25%대고요. 마지막 시우 메디칼 살펴보겠습니다. 와,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7.58%, 와, 사이토젠 이 종목도 4월 6일에 또 어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죠. 7.58% 껑충 뛰어오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땄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했던 종목도 잘 가고 기존의 종목들도 활활 점차적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뉴페이스의 또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순위권 메달이 좀 변동이 됐을지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네, 순위권에 변동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만 했나요? 네. 이번에는 어떤 또 선수가 금메달에 영광을 안았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승률이 큰 종목에 금메달을 수여할 만도 하지만 제가 공략준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유의미한 상승을 기록했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메달을 수여할 종목은 바로 그린케미칼입니다. 자, 그린케미칼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윗골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10%의 급등 이후에 종가로는 2%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이것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케미칼은 친환경 종목이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서 안내 드릴 때 히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린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숨은 히든 2차 전지로서의 그런 신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 제가 목표가를 여기로 안내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린 바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뭔가 눈이 좀 열리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름층 상단이죠.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2라고 하는 매물대,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구름층 상단이 계속 가로막는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항권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가를 밀리게 하는 저항으로서 누르게 하는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저항대 왔다는 것은 누르고 다시 왔을 때는 그 저항의 문을 열어주는 돌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 왔을 때 크게 밀렸죠. 밀린 다음에 다시 상승, 또 밀린 다음에 W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이 파고와 파저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게임인데 바로 이런 패턴, W자의 상승이 나타난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자, 참 멋있죠. W자 이렇게 눌러주고 상승, 눌러주고 급등 딱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 전 고점을 넘어서는 W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때의 추세선을 딱 연결해서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은 급등을 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 고점 징후 시그널을 잡는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타났죠. 윗골이 긴 음봉이 나타난 거예요. 윗골이 긴 양봉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윗골이 길고 아랫골이 짧은 십자형 도지, 이것도 고점에서의 매도 시그널이다. 일봉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지만 주봉 상황에서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W의 패턴이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 만들고 또 눌림목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하면서 추세선 그어가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그린케미칼은 오늘 금메달 일단 수혜했어요. 10% 급등했으니까. 눌림목에서 또 재차 상승해서 제가 그려드린 이 추세선 상단에 또 도달할 때 다음번에 제가 또 금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스맥입니다. 자, 스맥. 이 스맥은 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든 로봇주라고 안내드렸죠. 스맥. 삼성에서 분사한 그런 기업인데 이 스맥이
얼마 전에 급등을 하고 또 눌림목이 나타나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린케미칼처럼 W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눌렀다가 상승, 또 눌렀다가 상승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위쪽에 보이는 이 추세선 이렇게 봤을 때의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고점을 따라가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고점에 있으면 더 올라갈까 싶어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잡지 마시고 눌러줄 때 꼭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일단 스맥은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니까 은메달을 제가 수요하는 것은 이것은 매수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은메달을 수요하는 겁니다.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기대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동메달을 수요하는 종목은 바로 어제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사이토젠입니다. 자, 사이토젠 제가 어제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위를 그려드렸고 위쪽 그어드렸고 아래를 그어드렸어요.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어제 눌림이 주어졌을 때 21선 그리고 61선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평선이 모아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를 달아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서는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눌림목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 사이토젠이 7%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전일에 음봉을 극복하는 음의 고점을 극복하는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새롭게 또 스타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렸던 자리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17,750원까지 왔는데 제가 18,000원에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18,000원대에 올 수 있고 2차 목표가 2만 원대까지 도전해보는 그림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동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또는 금메달을 수여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그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땄던 패턴 차트들 보셨죠?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이런 거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또 들어오셔서요. 아, 진짜 궁금한 점 많았어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세요? 뭐 여러 가지 궁금증, 응원 댓글 또 환영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코드 번호 밑에 나와 있습니다.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가 열어놓을 테니까요. 문자샵 3772번으로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볼까요? 시장이 야, 이제 오늘은 좀 안 좋을 거야 라는 어제 또 예상과는 달리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위원님 궁금한 게 오늘 좀 어느 쪽으로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어제처럼 제약바이오 쪽 보셨나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섹터를 가져온 것 중에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공략할 만한 종목도 그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테마 두 그룹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안내드린 바가 좀 돌고 도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섹터를 많이 제가 세분화 드렸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또 AI 반도체 이렇게 그다음에 챗봇 GPT와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안내드렸고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계속해서 세분화돼서 안내드렸고요. 또 반도체에서도 또 초격차 반도체 그래서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죠. 물론 그 어떻게 보면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말 노름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섹터를 가져올 때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테마의 주제는 바로 메모리 감산입니다. 네, 메모리 감산이라는 주제, 바로 이 테마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반도체 메모리죠. 자, 1분기에 이제 반도체 쇼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끝내 메모리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모리 감산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메모리 감산의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황 전체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메모리 감산을 선언한 삼성인데 그럼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반도체 시장에
업, 이제 턴어라운드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재고입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도체를 양산하면 할수록 재고가 쌓입니다. 왜 지금까지 재고를 쌓아놨습니까? 치킨 게임을 한 거죠. 대만의 TSMC도 있고 계속해서 서로 추격을 하고 있는,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쌓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는 여기서 치킨 게임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고가 줄어들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감산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가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또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도 부채를 떠내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고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치,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뭔가 상승 탄력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빅매치가 되는, 매치 포인트가 되는 이 메모리 감산과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자, 한미반도체, 물론 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미반도체에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미반도체는 전자기기 구성 부품 및 정밀 사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 그리고 TV, BLU형 금형 제품, 그리고 LED 조명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그리고 원통형 2차 전지 뚜껑 역할하는 가스켓을 삼성 SDI에 공급하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세 번째 이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 배터리 2차 전지 뚜껑 역할하는 가스켓.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미반도체의 공급도 많아지게 됩니다. 삼성 SDI가 생산량을 늘려가는 원통형 배터리 그 뚜껑, 가스켓 역할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매출이 증대가 되는데 이 부분,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 가스켓, 이것에 대한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이 어떤 조정 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면 눌림 다음에 정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기대감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 패턴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약간 주춤? 그러나 큰 조정이 아니죠. 또 상승? 약간 주춤? 그러나 큰 조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장중에 9% 상승하고 종가로는 4% 밀렸습니다만 이게요, 이렇게 해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눌림 이후에 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합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봉을 보게 되면 윗꼬리 단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 단 양봉이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도 컸어요. 그런데 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지난주는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불편한 모습이 보였지만 오늘 금요일인데 주봉을 완성했는데 어때요? 아랫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꼬리, 아랫꼬리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윗꼬리는 누르는 힘, 아랫꼬리는 밑에서부터 올리는 힘,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물리의 법칙이거든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인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리 감산과 관련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그 선수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이 선수는 제가 종종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때로는 메달을 수여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멀티칩 패키지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회사인 메모리, IC 개발 회사 램스웨이가 있고, 또 복권 중개회사인 IGL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속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5G, 사물 인터넷 기기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차트를 보겠는데요. 한미 반도체와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의 패턴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고 이게 큰 조정 아니죠? 약한 조정에 살짝 걸친 계속 약한 조정,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깊은 조정이 나타난 거예요.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이제 다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는요. 여기서 상승이 끝났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작년도에 28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시가총액은 2천억이 되지 않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 회사예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한미반도체 비슷해요. 윗골이 길게 달린 패턴이 지난주에 나타났고 오늘은 또 아랫골이 길게 달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음봉이 나타났어도 아랫골이 길게 단 것은 밑에서 쭉 눌렀다가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죠. 그럼 다음 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추세를 넘어섰다가 눌렀죠. 이것은 이 추세를 네 번째 갈 때는 돌파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 기대감 있죠. 다음번에 제가 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제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종목이니까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 금메달을 수여하면서 또 다음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감산 키워드가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 넘어갔네요. 반전을 일으켰고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패턴이 N자형 파동이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어떤 차트 좋아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좀 알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본방 사수 중입니다. 처음 왔어요 이러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항상 퀴즈가 있는 거 아시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은 퀴즈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퀴즈를 또 가져오셨다고요. 네. 해설위원님, 근데 어제 어려웠거든요. 좀 쉽게 퀴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어려웠습니까? 네, 해피 벌스데이와 사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을까? 그렇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조금 더 난이도를 낮게 해서 힌트 좀 주세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두 종목 저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을 확인하셨죠? 다 껑충껑충 뛰었어요.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아시죠? 7가지 기준, 종목 발굴 기준 이 7가지를 제가 유념하면서 종목 발굴하니까 좋은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7, 제수, 기끼, 스스. 자, 앵커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요? 제수, 기끼, 스스. 제재수, 기끼수수, 스스. 스스. 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종목 발굴은 이 7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종목을 선정하면 실패 가능성이 좀 줄어들어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자리, 네. 과거의 끼,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주식, 그리고 스케줄, 일정이 잡혀있는 이렇게 7가지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종목 발굴을 하면 그 종목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높이 뛸 종목의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나 화학품, 때로는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용기에 담는데 플라스틱에 담지 않고 유리 용기에 담는 경우가 있죠. 유리 용기에 담나. 왜 유리 용기에 담냐면 밀폐를 하기 위해서 밀폐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것을 딱 깨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주사로 놓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거로 시작되는 네 글자. 쉽지 않아요? 앵커님?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아니 그 약국에 가면요. 네. 톡 따서 먹는. 네, 톡 따서 먹기도 하고. 네. 톡 따서 거기서 이제 의약품을 쭉 빨아들여서 주사를 놓는 그런 보셨을 텐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걸로 시작되는 두 글자인데 그 종목명은 네 글자입니다. 네. 아주 쉽죠.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중장기로 좀 갈만한 종목 힌트도 있을까요? 이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네, 첫 번째 힌트는 성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합성어 ye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성으로 시작하면서 yes. 근데 종목명은 네 글자. 힌트가 정말 힌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섹터는 제약바이오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아니요, 참 좋은 힌트인 것 같습니다. O로 시작되고 플러스 yes가 더해져서 네 글자가 중장기 우리 종목의 이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유리용기로 해서 톡 따먹는 거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 앰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앰플이 들어가는 네 글자 급등 종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정답을 모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면 또 우리 해설위원님이 많이 또 선물 주실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여기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바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서 메모리 감산으로 이제 반도체 봤다면 이어서 이번에는 어느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그룹이 되는 섹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소할 겁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섹터가 생소합니다. 평범하게 안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계속 가져오는데, 자, 오늘의 테마,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룹은 주제가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특히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턴어라운드 주제를 잡았고요. 자,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턴어라운드라는 섹터, 턴어라운드 테마, 이렇게 그룹에 속하는 바로 따끈따끈한 선수 두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은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고요. 대표작은 서머너즈 워, 그리고 MLB 9 이닝스,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 낚시의 신 등 이렇게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게임작이 있고요. 지난달에 출시한, 3월 출시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이 크로니클 성과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이 게임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이 전망되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컴투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재무적인 상황에서 보고 힌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재무적인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컴투스가 재무 상황에서 보게 되면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영업 손실을 입었죠. 영업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298억, 그리고 내년도에 498억. 더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800억으로 껑충 뜹니다. 자,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이죠. 작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 흑자, 그리고 내년에 2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거의 3배에서 4배 껑충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턴어라운드 바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나요? 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어때요? 지금 M자형 패턴이죠. 주가라는 것이요. 이렇게 어떤 패턴을 줬냐면 M자에서 뭘로? W로 바뀌는 거. 이것이 좋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W로 바뀌는 거. 그러면 지금은 M자죠. M자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W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W로 쭉쭉 바뀌면서 눌림 후에 계속 파저, 파고를 만드는 이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일봉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봉 상황에서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1년 주가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241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3일 연속 음봉을 만들었죠. 이 음봉을 만든 건 뭘까요? 241선 딱 돌파해놓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241선 하회를 하지 않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봅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막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60주선이죠. 60주선에서의 저항,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바닥에서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올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구름치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120주, 240주 저항 여기까지,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차근차근 3단계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는 이 자리들까지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공략주로 안내 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컴투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빅매치가 되는 턴어라운드 선수는 바로 HPO라는 선수입니다. 자, HPO 좀 생소하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목이 될 텐데, 자, HPO는 건강기능식품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연구하고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최상위 제품으로 확고한 기반을 확보한 것 이것이 긍정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덴푸스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 덴푸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HPO 역시 재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7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280억대, 내년 350억, 그다음 450억. 제가 이렇게 발굴해서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복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좋은 선수를 안내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점차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점차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여기서 바닥, 또 여기서 바닥. 그러나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던 끼 보십시오. 재무 좋죠, 재료 좋죠, 수급 좋죠, 또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 121선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제가 안내드리는 끼, 과거에 상승 크게 나타난 끼, 그다음에 스토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덴푸스,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스토리가 있고, 또 일정이 앞으로 있겠죠. 공급에 대한 일정들. 이렇게 제재수, 기기, 스스에 부합되는 바로 턴어라운드 되는 바로 이 종목 HPO 선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20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 매수 포인트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241선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저평가가 확실한 게 영업이익이 175억, 그리고 내년도에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불안할 때는 그냥 재무 굉장히 탄탄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저평가 종목이 좋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또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컴투스랑 그리고 HPO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뒤면은 또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퀴즈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급등할 만한 종목 오늘 힌트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종목 이름입니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거고 톡 따서 먹는 건데 그걸 앰플이라고 우리 부르죠. 거기에 플러스 2글자를 더하면 이 급등 종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4글자고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중장기로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오사무엘 해설님의 성을 따서 더하기 예스를 붙여주시면 이 종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4글자라고 하는데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해설위원님 그냥 알려주세요. 아 몰랑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앞에 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뒤에 거가 찾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힌트를 좀 어렵게 드렸나 봐요. 네. 예스 그러면 OSP라는 종목이 또 생각날 수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스 이렇게 시작되는 게 뒤에 거고 앞에 것은 앵커님께서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앰플이라 그러면서 앰플과 또 플러스 뭐라고 이렇게 되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높이 뛸 종목 M+입니다. 자, M+. 자, 높이 뛸 종목 M+. 정말 또 이것도 소중한 종목이에요. 소중한 종목이다. 왜 소중한 종목인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이 회사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초, 유일, 독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 회사는 또 세계 최초로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향 해외 공장 투자에 따른 수주 확대가 좀 긍정적입니다. SK 그룹과의 연계돼서 장비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급하는 물량이 있어요. 올해 공급하는 물량. 그게 6월 달에 또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사실 좀 빨리 공급이 됐으면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매출로 자리 잡을 텐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반영이 되겠죠.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M+는 기대감이 있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 종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M+ 기술적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죠? 급등이 나타났는데 제가 안내드리는 저항 포인트 왔어요. 이 7가지의 저항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방송할 때마다 안내드릴게요. 7가지 저항 포인트, 이동평균선에 60일, 120일, 240일 이런 중장기,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증 상단 기준선, 그다음에 자릿수 저항도 말씀드렸고요.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그다음에 피보나치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 5번째 매물대 자리, 6번째 쌍봉 2개의 고점, 그다음에 7번째 삼봉 2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서 걸리는 자리. 이렇게 제가 숨도 안 쉬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7자리를 저항으로 보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M+가 오늘 지난주 상승했을 때 바로 이 241선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 자리니까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눌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눌림이 주어졌는데 눌림이 주어진 자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자리예요. 전환선도 중요하고 기준선도 중요합니다. 네,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매물대 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 아랫꼬리를 어떻게 달았어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이런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소위 이런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동침이라 그러거든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세게는 말씀드리는데 디귿이 2개가 들어가요. 그거 밑에서 뚱 찌르는 거 있잖아요. 찌르는 거. 그냥 제가 좀 순화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동침이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니까. 바로 이것이 밑에서부터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꽂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반등이 확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한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요. 그걸 배우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안목을 제가 탁 키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골을 2개 달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겠죠. 자,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가 13,000원인데 혹시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누르면 19,500원 전후에서 한번 잡아볼 텐데 전후니까 19,500원에 딱 보지 마시고 이게 13,000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멀리 뛰기 전에 좀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M+ 기대가 됩니다. 자, 목표가는 1차 22,000원, 그리고 2차 27,000원. 이렇게 1차 12,000원. 오늘 종가 13,000원이니까 12,800원 전후에서 그리고 1차는 목표가 15,000원. 2차는 18,500원. 제가 다음 종목을 내용을 봐서 죄송합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는 M+도 지금 매수가가 12,800원 전후로 해서 타점 잡아보시고 목표가 알려드렸죠. 15,000원, 2차는 18,500원입니다. 손절 라인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중장기 종목은 OSP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스코텍도 여기가 있네요. 자, 이 둘 중에 좀 답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정답은 어떤 거죠? 네, 정답은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맞히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고민되시는 개별 종목 진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 종목 진단 굉장히 명쾌하게,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제가 탁탁탁 알려드리는 그런 자에 다들 어떻게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 정확하게 걸립니까?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답 맞히신 분들은 저 정답 맞췄어요. 손 들시고 고민되시는 개별 종목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멀리 뛸 종목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은 합성 신약 그리고 기능성 소재, 치과형 골 이식제 사업을 합니다. 자, 관절염, 항암제 등과 관련한 질환의 신약 개발 주력하고 있고요. 어렵네요. 카나프 테라퓨틱스와 항암제 치료제 개발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자, 오스코텍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늘 안내드리는 매도 포인트 사실 오긴 왔어요. 근데 241선 한 번 왔죠. 그다음에 오늘 241선 또 두 번째 왔죠. 두 번째 왔는데 혹시 눌릴지도 모르겠네요. 눌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강한 저항대 오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돌파도 할 수 있는데 눌림목이 발생하면은 그때 탁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오스코텍은 미래 기대치가 있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21,000원대에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만 월요일 날 조금 눌러주면 사볼만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9,500원 전으로 좀 잡아볼게요. 19,500원 전으로 잡아보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정말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20주선 눌림, 그다음에 상승 60주선 딱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 눌림.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고 구름층 안에서의 한 절반 정도의 자리. 거기가 1차 목표가, 구름층 상단, 이렇게 2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구름층, 주봉 구름층 상단 27,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가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스코텍에 대한 또 전략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독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또 초보예요. 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해설위원님,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 종목을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거나 또 누가 이런 지인이 알려줬거나 했을 때 차트도 보지 않고 덥석 사는 이런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모습에서 어디 포인트를 매수로 보고 어느 포인트를 매도로 잡는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 그런 안목, 그것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차트를 올려드리고 왜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왜 여기가 매도 포인트인지 이런 포인트를 안내드리고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릴 때 왜 제가 이것을 공략으로 안내드리고 또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를 제가 차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안목을 튀어드린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목 발굴의 7가지 기준, 저항 자리를 잡는 7가지 기준, 매수 포인트를 잡는 지지가 되는 7가지 기준, 이렇게 777 전략으로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치질도 333인데 종목을 또 고르고 매도하고 고르는 방법, 또 매수하는 방법 777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주세요. 그리고 0009번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535L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 문자 보여드릴게요. 링크 제공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바로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시간 빠르게 또 준비를 했는데 벌써 끝낼 시간이 됐네요. 해설위원님,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한 주를 돌아보면 시작이 참 좋았으나 중간에도 흔들흔들 참 시장의 전략을 좀 듣고 대응하기가 흔들다리를 건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기본기 튼튼히 잡으시면서요. 다음 주도 그 흔들다리 저희가 탄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